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폰카입니다. 폰카. 요즘에 폰카가 워낙 잘 나와서 뭐 미러리스급이다, DSLR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같이 이제 사진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좀 어이가 없는 소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폰카가 뭐 DSLR급이라고 하는데 니네가 똑딱이 카메라는 이길 수 있냐, 요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폰 11 프로랑 겔텐 5G 모델, 그리고 요게 캐논의 G1X Mark3라는 카메라인데, 이렇게 생긴 똑딱이 카메라거든요. 그 캐논에서 판매되고 있는 똑딱이 카메라 중에 가장 좋은 플래그십 제품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똑딱이는 똑딱이에요. 얘네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집에서 칼라 체커랑 요 스파이더의 렌즈캐를 한번 찍어봤는데, 아이폰이나 겔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 카메라 어플로 자동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뭐 사실 요즘에 폰카도 워낙 잘 나와서 수동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결과 그냥 기본 어플 자동으로 촬영했을 때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고, 요거는 갤럭시, 요거는 이제 캐논으로 촬영한 사진인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진 비율이 3:2라서 살짝 좀 더 와이드하게 촬영되는 감은 있어요. 초점거리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 26mm로 알고 있어요. 환산 화각이. 갤럭시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4mm로 촬영을 했습니다. 약간 2mm 정도 그 환산 화각이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앞에 렌즈 경통이에요. 돌려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전동으로 이렇게 당기면 윙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26mm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24mm를 했다는 것만, 그 정도는 좀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진 3개를 한 번에 모아놓으면은, 이거 아이폰, 갤럭시, 캐논 카메라인데요, 이 촬영된 사진의 일부분을 제가 여기를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압도적으로 카메라가 화질이 좀 더 우수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폰 카메라가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갤럭시보다는 화질이 좀 더 우수한 편인데, 이상하게도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엄청 무너져 있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이폰보다는 무너져 있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소프트하다고 해야 될지 굉장히 흐리흐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시잖아요. 여기 보면 경계가 분명치 못하고 번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아이폰은 그래도 여기는 좀 깔끔하게 딱 하고 떨어지는 맛은 있거든요. 다만 이쪽에 이 눈금자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갤럭시 같은 경우도 이런 데는 상당히 소프트하거든요. 그런데 이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G1X Mark3는 엄청나게 선명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똑딱이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온 가장 최신의 폰카, 가장 성능이 좋다는 아이폰 11 프로랑 겔텐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해상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야간 모드가 좋다고 하는데, 그 야간 모드가 얼마나 별로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아주 극단적으로 저조도 상태에서 촬영을 할 때, 제가 이제 거실에서 불 다 꺼놓고 여기 위쪽에 있는 TV 하나 정도 켜놓고 이 촬영을 했거든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삼각대 고정을 했고요, 카메라도 역시 삼각대 고정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폰, 갤럭시, 캐논 카메라예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이 갤럭시가 가장 사진이 개판으로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해보시죠. 짜잔, 이게 아이폰, 갤럭시 그리고 G1X Mark3인데요. 자, 이래도 여러분들 폰카가 DSLR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아이폰 야간 모드가 훨씬 우수하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갤럭시 야간 모드는 이거 뭐 거의 쓰레기 수준이네. 이거 너무 별로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촬영이 됩니다. 이게 비교가 돼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요, 폰카가 뭐 DSLR급이라는 등 이딴 멍멍이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화질 차이가 발생하는가? 다 그게 센서의 크기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풀프레임 카메라는 이 정도의 센서 사이즈를 가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비율은 정확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실험에서 활용된 카메라 캐논의 G1X Mark3는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집니다. 가로가 22.2mm, 세로가 14.8mm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스마트폰은 대략 이 정도예요. 오늘 사용된 똑딱이 카메라 센서 사이즈가 이 정도면은 스마트폰은 이 정도다. 스마트폰이 보통 이제 2.5분의 1인치 정도 활용이 되는데, 아이폰이랑 겔텐은 제가 알기로 2.55분의 1인치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의 그 넓이 차이가 총 13배 차이 나요. 스마트폰의 센서가 13배 작다는 얘기예요. 화소를 보시면요, 얘가 대략 2400만 화소고
얘가 1200만 화소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센서 사이즈는 13배 정도 큰데 화소는 2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게 개념도인데요, 그냥 48화소랑 24화소로 제가 할게요. 왜냐면은 2400만 화소랑 1200만 화소로 하면 그림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볼 때 요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뭐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스마트폰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 면적이 12분의 1 정도 되고요. 물론 실제로는 13분의 1 정도지만 화소는 2분의 1이 되면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바로 픽셀 하나의 크기가 중요해요. 얘 하나의 크기, 얘 하나의 크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픽셀 하나의 면적이요, 6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픽셀 하나, 화소 하나가 6배 작아지면요, 그만큼 사진 찍을 때 6배 불리해요. 이렇게 픽셀이 작아지면은 같은 빛을 받더라도 픽셀 하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양이 6배 작아져서 태생적으로 6배나 불리한 환경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고화소면 되려 안 좋은 면이 있어요. 보통 고화소면 사람들이 막 화질이 엄청나게 끝내준 줄 아는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고화소여가지고 이 핸드폰 카메라처럼 픽셀 하나의 넓이가 너무 좁아지면요, 사진의 퀄리티가 더 떨어져요.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그 화소 하나 가지는 넓이가 6배 정도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면요, 당연히 화질이 구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런 그 실험이 아니라 평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아이폰 11 프로로 촬영한 사진이고, 요거는 갤럭시, 요건 캐논입니다. 일단 보여드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색감 자체가 약간 갤럭시가 조금 과장된 느낌은 있어요. 보시면 여기 하늘이 좀 더 푸르고 여기 잔디가 좀 더 갈색이에요. 아이폰으로 비교해보면은 아이폰은 약간 좀 색이 가라앉은 느낌이고, 갤럭시가 좀 더 화사해 보인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색이 좀 과장됐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약간 갤럭시가 보정을 좀 세게 먹입니다. 반면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색이 흐리흐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약간 사진이 좀 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정을 안 한 거의 생 원본이라고 보면 되고요.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정을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사진이 촬영이 되었어도 이런 원본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은 핸드폰 카메라 이런 원본 데이터가 생기면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보정을 해요. 만약에 사진이 좀 어둡다 싶으면은 약간 밝게 올리고, 색감도 막 이런 식으로 올리고, 대비도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폰카가 주로 보정이 되거든요. 갤럭시에서 보정되는 값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카메라는 이렇게 정석적인, 다소 물 빠진 것처럼 보이는 약간 리얼한 색감이라면은 폰카는 이런 식으로 좀 과장돼서 저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핸드폰마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 갤럭시의 색이 제일 세다는 걸 느낌이 오시죠, 이제는? 요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랑 가장 가깝다고 해야 될지, 뭐 그렇게 말하면 약간 어폐가 있는데, 아무튼 조금 핸드폰은 보정을 매기는 편이다. 그래서 색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보정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폰카가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상력만 한번 보세요. 사진의 일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나죠? 네. 이렇게 빛이 풍부한 주광에서는요, 확실히 차이가 좀 덜 납니다. 아까 실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컸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차이가 좀 덜 나요. 이래서 뭐 DSLR급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하는 건데, 이따가 야간에 보시면 생각이 또 바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걸 보면은 카메라가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좀 더 좋긴 한데, 어떤 분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되려 갤럭시가 좀 더 선명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갤럭시는 사실 경계를 확실하게 하느라 가운데 있는 디테일 부분이 많이 뭉갰어요. 그래서 뭐 경계면은 좀 선명한 느낌이 드는데, 그 안에 있는 저 뭐 면에 있는 벽돌이라든지 이런 거 디테일이 많이 뭉개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진에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그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물 촬영을 볼 텐데요. 요게 이제 아이폰으로 촬영한 것이고, 요게 갤럭시, 요게 캐논이에요. 이 캐논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벽돌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물건이 흰 물체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흰 물체를 희게 찍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최대한 예쁘게 찍는 게 목적이니까 흰물체가 희지 않아도 뭐 이렇게 보기 편하게 예쁘게 찍히면 된다 해가지고 좀 따뜻하게 찍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색을 과하게 매겨가지고 또 얼굴도 많이 뭉개더라고요. 보면 디테일을 많이 뭉개는데, 자, 이렇게 셋을 놓고 보시면은 사실 아이폰이 조금 얼굴이 약간 좀 어둡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긴 하죠. 하지만 갤럭시처럼 이렇게 할 바에는 이게 차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되는 이런 색감이
훨씬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 외에도 뭐 피부의 디테일, 머리카락의 표현, 옷의 질감 혹은 배경의 아웃포커싱까지 카메라가 더 이미지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보정할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찍히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자, 다음 마지막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 촬영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폰이고요. 이게 갤럭시, 이게 캐논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카메라 쪽이 월등하게 화질이 더 훌륭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죠. 여기 전선이나 전구의 모양새나 이런 게 훨씬 깔끔하게 잡혀 있는 거를 가볍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폰카는 똑딱이도 이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문제가 있는데, 폰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을 마주 보잖아요. 지금 역광이잖아요. 여기 이게 해예요, 해. 해를 마주 보면은 사진이 이렇게 플레어가 굉장히 심하게 생기면서 엉망이 됩니다. 반면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촬영이 되죠. 물론 카메라도 각도 잘못 맞으면 엉망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폰카보다는요 훨씬 잘 버텨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얘가 조금 어둡게 나와서 별로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진 전체를 보시면은 이 두 개의 폰카 모두 이 밝기를 조절할 때 인물에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사람이 밝게 나오게, 그래서 사진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흐리지만 어쨌든 사람 자체가 밝게 나오게 조절이 된 면은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측광이라는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매우 어려운 얘기니까 생략해가지고 어쨌든 사진 전체의 밝기가 평균이 되도록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촬영이 된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정하면은 손쉽게 몇 초 만에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당초 사진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플레어가 찍혀버리면은 이건 어떻게 복구가 안 됩니다. 물론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되지만은 이미지 퀄리티로 놓고 보면은 카메라로 찍은 게 훨씬 훌륭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지글자글자글 뭐 이상하게 깨지는 거는 좋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영상 끝내도 되는데 쿠키 영상으로 제가 그 라이브 포커스라고 하고 뭐 인물 모드라고 하는데, 핸드폰 카메라도 요즘에 합성으로 그 뒷 배경을 아웃포커싱 처리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별로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갤럭시 10으로 제가 라이브 포커스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요거는 동일한 장소에서 라이카라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라이카는 이제 RF 카메라인데 그냥 뭐 DSLR이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갤럭시고 요게 라이카로 촬영한 사진인데, 이런 뒷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진짜는 이렇게 그 아웃포커싱이 되고요. 가짜는 이렇게 돼요. 무슨 차이가 있어? 가만 보면은 진짜는 여기가 다 아웃포커싱이 되는데 가짜는 여기가 아웃포커싱이 안 됐어요. 그렇죠? 여기 밑에는 아웃포커싱이 되는데 여기 위에는 안 됐어. 왜? 이게 왜냐면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한 장은 아웃포커싱을 시키고 한 장은 이렇게 제대로 촬영을 한 다음에 두 장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합성해서 가짜로 아웃포커싱을 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 바티칼이라, 왜냐면 바티칼은 앞쪽에 있으니까 선명하게 나와야 되고 요 창문 샤시는 멀리 있으니까 아웃포커싱을 시켜야 되는데, 요렇게까지 아웃포커싱을 시키는데 요 사이 경계면 있죠. 경계면을 예쁘게 따주지가 못해요. 물론 핸드폰 카메라라고 무조건 오류가 나는 건 아니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배경이 이 위사진처럼 굉장히 복잡하면요 이런 식으로 별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엉망이 되기도 해요. 느낌 오시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림 전체로만 봐도요, 카메라로 아웃포커싱을 시키는 게 압도적으로 느낌이 예쁩니다. 이렇게 인물이 부각이 되면서 배경이 아름답게 흐려지는 거는 비싼 렌즈를 사야지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장비병 환자들이 괜히 렌즈를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꼭 아웃포커싱이 아니더라도 핸드폰 카메라는 도저히 이런 사진을 찍기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뭐 미래에는 모르겠죠. 그러나 DSLR급 폰카가 되려면은 이 정도의 퀄리티는 뽑아야죠. 안 그러겠어요? 자,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폰카가 뚝딱이 카메라조차 이길 수 없다.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급 풀프레임 카메라로 비교를 했으면요, 차이가 더 심하게 났을 거예요. 오늘 비교한 카메라는 어디까지나 DSLR도 아닌 이런 렌즈가 딱 박혀있는 똑딱이 카메라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거 같냐? 미래에도 저는 카메라와 핸드폰의 격차는 꾸준하게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그 센서 크기 차이를 보셨잖아요. 센서가 크니까 같이 발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아무리 뭐 펀치 기술을 연마한다고 하더라도요, 헤비급 선수가 내리지르는 펀치를 라이트급이 넘을 수는 없거든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다만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너무 발전이 되면은 격차가 존재하지만 인간이 그걸 인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는 있겠다.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때에도 분명히 격차는 존재한다. 인간이 인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요걸로 핸드폰 카메라 리뷰하시는 분들이 너무 약을 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그 IT 리뷰하시는 분들이 그 핸드폰 카메라가 상당히 좋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수식어를 쓰시는데 뭐 특정인 디스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약을 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카메라 덕후로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제 채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